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2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상대는 홍준표 의원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입니다. 두 사람은 계속 밖에서 내부 총질을 하고 있죠. 참다 못한 윤석열 후보가 마침내 폭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좀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이준석에 대해서는 김종인은 멘토지만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이준석의 일탈이 심각해졌다 그렇게 느꼈고 지금 같이 이준석과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윤석열을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김종인과 워낙 앙숙이기 때문에 김종인이 과거 홍준표가 과거 김종인의 뇌물 사건 때 자백을 받아냈고 그리고 그 구원이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홍준표는 이 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윤석열과의 경선에서 책임당원 투표에서 참패를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김종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종인이 이 홍준표와는 구원이 있고 또 이준석은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종인도 윤석열을 거두는 그런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이준석 또 홍준표의 기세가 상당히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봅니다. 일단 오늘 일어난 일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오늘 선대위 회의가 있었죠. 중앙선대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윤석열 후보가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작심 발언. 이렇게 합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다. 자, 비상사태를 사실상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돼선 곤란하다. 논평가, 제3자적 논평가, 평론가 돼선 곤란하다. 제3자적이라는 건 주인 의식 없이 밖에서 이 제3자 입장에서 막 비판만 하는 이 사람들, 이 홍준표 또 그 이준석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자, 평론가, 논평가가 아니고 직접 나서서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분석은 선대위와 거리를 둔 채 윤석열 후보에 대해 냉소적 발언을 내놓고 있는 홍준표, 이준석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 두 사람을 겨냥을 했겠죠. 자, 그리고 또 윤석열은 김종인도 같이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김종인과 이준석을 분리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입니다. 상당히 계산을 한 끝에 나온 발언이죠. 중앙선대위는 총괄상황본부에 전날의 상황본부의 오늘 계획, 전날에, 그러니까 상황본부의 오늘 계획, 전주에 금주 계획을 정확하게 보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총괄상황본부가 헤드쿼터가 돼서, 본부가 돼서 각 총괄본부 간에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총괄상황본부장은 임태희죠. 임태희는 이 김종인이 발탁을 했고 김종인 직속으로 있는 그 기관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김종인이 이야기했던 소위 항공모함론이 있었죠. 이 선대위가 너무 비대해졌기 때문에 타격 헬기를 띄워야 된다. 그 타격 헬기 역할을 총괄상황본부에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임태희를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일단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김종인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당히 이 권력관계, 권력 역학 구도를 적절히 활용한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당은 상명하복의 이 수직적 위계 조직이 아니다. 당원이 당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원이 당의 중심인데 다만 당은 누구도 당의 공식 결정과 방침에는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당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군기잡기를 합니다. 군기잡기의 대상은 홍준표, 이준석 두 사람이죠.
자, 선대위에서 자 이렇게 총괄상황본부장을 중심으로 해달라 이렇게 힘을 실어주니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도 화답을 합니다. 화답을 해서 이준석을 사실상 손절을 하는, 자기를 멘토로 섬기는, 그전부터 이 당대표가 될 때부터 총괄선대위원장은 뭐 김종인이었다, 뭐 권력에 야심 있는 사람은 김종인에게 붙어라, 이런 온갖 그 이야기를 다 했던 이준석과 손절을 합니다. 김종인이. 오늘 선대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대위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나 정당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각기 자기가 맡은 직책에서 최선을 다해 정권교체에 임해야 된다. 자, 정당에 소속된 모든 분들. 현역 국회의원인 홍준표뿐이 아니라 특히 당대표, 당을 대표하는 이준석을 겨냥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고라는 말을 씁니다. 경고. 한마디 더 경고 말씀을 드린다. 자, 경고를 누구에게 하느냐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는 많은 분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발언해달라. 자, 많은 분, 그 중에서 이 온갖 방송에 다 나가서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당대표라는 직함 가지고 이 신문 저 신문 이 방송 저 방송 다 다니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윤석열을 공격을 하는 이준석, 그리고 청문 홍답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청년들의 질문을 핑계 삼아서 계속 윤석열을 공격을 하는 홍준표. 윤석열은 그 홍준표는 차차기가 목적이고 이준석은 당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침에 제가 조간 딱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윤석열을 흔드는 정권 교체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욕심을 앞세우는 그런 은행을 김종인도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기자들과 만나서는 대상이 이준석인 걸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김종인이. 당대표로서 선거 승리를 이끌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당대표는, 이준석은 당대표로서 선거 승리를 이끌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준석은 상당히 뼈아프겠죠. 본인이 멘토를 섬기고 본인이 매달리고 있는 김종인이 이준석을 손절을 해버립니다. 같이 갔다고 하는 공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준석 또 반응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나는 평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재언을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재언을 하는 것. 재언이라는 말을 씁니다. 당대표가 당을 위해 하는 재언이 평론 취급받을 정도면 언로가 막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언은 이 당 안에서 해야죠.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막 비판을 하면서 자, 이래서 대통령 안 돼, 저래서 대통령 안 돼, 뭐 이것은 이재명이 훨씬 나아, 이렇게 하는 것은 당대표가 하는 재언이 아니죠. 당대표는 또 재언을 할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선대위를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박차고 나왔죠. 자, 그 상황에서 나는 재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는 이런 모습을 바로 보였죠. 자, 그렇지만 이미 윤석열과 또 김종인도 등달아서 이미 이준석 손절에 나섰고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홍준표도 어떤 반응을 보이겠죠. 반응을 보이겠지만 이미 균형추는 윤석열에게 오늘부로 좀 기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이 어떤 당의 좀 평화롭게 굴러가기 위해서 그 이준석과 홍준표에 대한 경고를 자제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돼서 강력한 경고를 날렸고 거기에 김종인까지 거들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은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홍준표가 또 다른 어떤 객기를 부린다든가 이 목리를 부리면은 그때는 또 다른 당 대선 후보로서 또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12월 27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